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팀 프로젝트 팀명 딸기의 발표를 맡은 한도현입니다. 저희 조는 플라스크를 이용한 웹 기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수님께서 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웹 기반이나 PC 기반 프로그램 혹은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서론에서는 왜 저희 조가 웹 기반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많은 웹 기반 프로그램 중 왜 플라스크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웹 기반 프로그램 중 그 후로 과제 진행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각 팀원별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개략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ER 다이어그램 제작 과정, 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린 뒤 최종 결과물에 대해 간략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 조가 달성한 목표와 본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목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가 선택한 개발 환경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계 과정, 그리고 개발 목표와 업무 분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시로 총 3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PC 기반, 웹 기반, 스마트폰 앱 형태가 있는데 그중 저희 조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팀원들 중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팀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짧은 기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웹 기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 플라스크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웹 기반 프로그램 중 플라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크는 가볍고 단순하며 웹서버 구동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하기에 모든 팀원들이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로그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웹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마켓 등이 될 수도 있지만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인터넷상에 참고할 자료가 다양하게 있고 팀원들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성 있는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식당 블로그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블로그 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식당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며 고객 간 소통이 가능하게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로그의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별점을 두어 회원은 게시글과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작성할 수 없게끔 하며 비회원은 언제든지 블로그 내 레지스터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선정 과정입니다. 블로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많은 테이블들 중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로그인, 리뷰, 커뮤니티, 메뉴, 식당 정보 테이블입니다. 이와 같은 5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소들이 테이블 후보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 기능, 좋아요 기능, 귓속말이나 비밀 댓글 기능 등이 있었는데 차별성 있는 테이블 구성을 위해 해당 5가지를 테이블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개발에 돌입하기 전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이어그램 작성 전 블로그의 개략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간략하게 블로그의 구성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 왼쪽 페이지는 블로그의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회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글 제목인 타이틀과 글 내용인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식당의 메뉴 정보를 알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사진과 함께 메뉴 이름과 가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뷰 페이지입니다. 리뷰 페이지를 통해 블로그 회원들이 올린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커뮤니티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리뷰 페이지와 달리 단순한 게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고객과 식당 간 소통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과 정보 페이지입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리뷰 페이지와 커뮤니티 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없게 되는데 해당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 자격을 얻어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정보 페이지에는 해당 식당의 정보글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식당의 메뉴 페이지, 리뷰 페이지, 커뮤니티 페이지, 식당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 페이지, 그리고 로그인 총 5개의 사항들을 테이블로 선정하여 구현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본론의 개발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이 그리고 각 테이블의 특징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식당 블로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총 4가지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웹 개발, 코드 주석 작성, 보고서 작성, 그리고 발표입니다. 웹페이지 서버의 전반적인 개발은 김지수 학우가 담당하였습니다. 한도현 학우가 제작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해 논리적인 웹페이지의 구조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로그인의 여부에 따라 게시물을 작성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웹페이지 내 기능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수행했고, 팀 미팅 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시도되는 아이디어들의 구현 방법을 구상하고 일부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학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직관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HTML과 CSS 파일 등 웹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과 CSS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항목들을 적절하게 표현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팀 미팅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지원 학우는 보고서 작성 및 전반적인 프로젝트 정리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리하고 진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웹페이지가 표현할 내용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 후 데이터 모델링 구현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첨부하고 세부적인 데이터 모델의 구성 방식에 대해 묘사하는 등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세밀한 묘사를 담당했습니다. 한도현 학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았으며 팀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 개념적 데이터 모델인 ER 다이어그램과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며 개념적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진행하며 변경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개념적 모델링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최종 보고 발표에 필요한 PPT를 제작하고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를 설명 및 시연하였습니다. 각 팀원별로 담당 업무가 있지만 활발한 소통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며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본론입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개발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최종 개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뒤 결과물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메뉴 소개, 게시글 포스팅, 커뮤니티라고 설명드렸던 방명록, 식당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식당 소개글, 그리고 로그인 요소를 테이블로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테이블의 차별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게시글 혹은 방명록 테이블에서와 달리 메뉴 소개 테이블에서는 식당의 메뉴 소개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테이블에서 회원은 글을 쓸 수 있지만 비회원은 글을 쓸 수 없으며 이를 방명록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 테이블은 일반적인 식당 리뷰와 같이 글의 제목과 글의 내용, 즉 타이틀과 바디로 구성되지만 방명록은 간단한 글만을 올리는 공간이기에 타이틀만 존재하도록 하여 간략한 글만 쓸 수 있도록 설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당 소개글은 식당의 위치가 담긴 지도 그림과 함께 식당의 간략한 정보가 담기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시간과 클로즈 시간을 담거나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은 비회원은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회원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략 설계하였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처럼 설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다이어그램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회원과 비회원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전체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먼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보면 홈 화면이 있으며 홈 화면에서 게시판, 방명록, 메뉴, 식당 소개 버튼을 통해 각 테이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은 모든 테이블에 접근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리뷰 테이블과 방명록 테이블엔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 표시된 빨간색 관계가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은 총 5개로 유저, 즉 로그인 테이블, 게시판인 포스트 테이블, 방명록인 게스트북 테이블, 메뉴 소개인 메뉴와 식당 소개인 인포 테이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한 다이어그램에서 설계한 것과 같이 작성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중심으로 설계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저희 팀의 블로그 구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상 환경을 통해 웹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앞서 플라스크는 가상환경상에서 동작하기에 가상환경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패키지를 사용하다 보면 패키지 버전이나 의존성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가상환경인 Virtual ENV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환경에 플라스크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 S1 데이터베이스가 작성한 스키마대로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팀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SQLite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가상환경에 진입한 후 튜토리얼 디렉토리에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여 환경 변수 플라스크 앱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서버를 개발 환경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set flask env는 development를 입력하여 플라스크 서버 실행 환경을 개발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를 위해 플라스크 init db를 입력해주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크 run을 입력하면 플라스크가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상환경과 플라스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계략 설계를 통해 블로그 내 어떠한 테이블을 구현해야 할지 정한 후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초기 ER 다이어그램과 블로그 완성, 코드를 만들기까지 총 2번의 수정이 있었는데 해당 페이지는 그중 맨 처음 초기 설계한 ER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초기에는 메뉴, 리뷰, 커뮤니티, 로그인으로 테이블을 구성하였으며 각 테이블의 키값은 다음과 같이 메뉴 이름, 게시글 번호 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앞선 내용에 대한 UML입니다. 이 또한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초기 블로그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3개의 테이블이 존재하였습니다. 유저 테이블, 포스트 테이블, 그리고 게스트북 테이블입니다. 각각은 로그인, 리뷰, 방명록으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테이블입니다. 블로그 구현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방명록 테이블이 존재하기만 할 뿐 웹페이지 상에서 코드 오류로 인해 동작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전 상태였기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방명록 페이지는 구현되어 있지만 게시글은 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구현이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New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게시글, 즉 식당 리뷰라고 설명한 글을 게시할 수 있고 해당 에딧을 통해 언제든지 글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삭제를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5개의 테이블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방명록 페이지 등 블로그의 일부분에 오류가 있기에 수정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우선 ER 다이어그램을 재정의하여 식당 소개라는 테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회원은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UML 다이어그램 또한 수정해 나갔습니다. 회원은 빨간색 선, 비회원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비회원은 리뷰 페이지에 글을 쓸 수 없기에 비회원과 리뷰 테이블 간 관계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 또한 수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유저 테이블, 포스트 테이블, 게스트북 테이블, 메뉴 테이블, 인포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게시글과 함께 식당 정보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명록 또한 코드를 수정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메뉴 테이블에는 사진과 함께 메뉴 이름, 메뉴 가격을 첨부하였으며 식당 소개글에는 식당의 위치에 대한 지도 정보와 체인점 정보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1차 수정된 블로그에서는 아직 체인점 정보 등록이 구현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보안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의논 결과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다이어그램을 하나의 페이지 안에 표현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회원, 비회원 중심과 구성 요소 중심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다이어그램은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회원은 모든 게시글을 볼 수 있고 작성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은 리뷰와 방명록에 대한 부분은 게시글 보기만 가능합니다.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특히 비회원이 글을 쓸 수 없게 한 것은 저희 팀이 초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의 차별성과 회원, 비회원 간의 차별성 강조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며 홈 화면 아래 게시판,
방명록, 메뉴, 식당 소개, 테이블이 속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또한 UML로 표현하였습니다. 회원을 나타내는 빨간 선은 모든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지만 비회원을 나타내는 파란 선은 식당 소개와 메뉴 테이블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비회원은 게시판과 방명록에 글을 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한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5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 전 테이블에서는 인포 테이블의 기본키로 회원 아이디가 존재하였고 그 외에도 작성자 아이디가 포함되었지만 수정을 통해 인포 테이블에 로케이션과 콜 넘버만 존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든지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순서대로 보면 ER 다이어그램은 초기 리뷰, 커뮤니티, 메뉴 소개, 회원과 비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테이블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위해 식당 소개와 같은 테이블을 추가하고 비회원과 회원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키값 또한 게시글 번호나 메뉴 이름이 아닌 글쓴이의 아이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초기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보완을 통해 5개의 테이블로 개수를 늘렸고 세부 수정을 통해 테이블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식당의 운영시간 같은 식당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뉴 버튼이 생겨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명록 페이지 또한 구현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결과물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개의 테이블을 구현 완료하였으며 블로그 또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컴퓨터에는 가상 환경이 설치되어 있고 플라스크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블로그 구형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에 접근합니다. 해당 파일에서 가상 환경을 실행하고 튜토리얼 디렉토리에서 set 플라스크 앱은 플라스크 R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환경 변수 플라스크 앱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서버를 개발 환경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set 플라스크 env는 development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라스크 서버 실행 환경을 개발 환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명령을 입력하면은 플라스크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웹페이지가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는 맨 처음 구현한 웹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이블 개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방명록에 글을 쓰려고 하면 오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뉴 버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딧을 통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여러 회의를 통해 블로그를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1차 수정 완료된 블로그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 완료된 블로그 모습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식당 정보를 알 수 있는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초기 구현한 것과 달리 메뉴 테이블과 소개 테이블을 볼 수 있는데 메뉴 테이블에서는 음식 이름과 함께 사진이 있고 소개 테이블에는 식당 소개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직 소개 테이블에 추가적으로 체인점 정보를 등록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본에 대한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전과 같이 식당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로 현재 게시글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로그인이 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게시글이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방명록 페이지에 리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개 테이블에서 식당의 체인점과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1차 수정 완료된 사항에서는 추가할 수 없었지만 수정 완료된 사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체인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결론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었던 5개의 테이블을 사용하였고, 각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블로그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웹페이지로 구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플라스크를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식당 사장님은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팀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